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함수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분구조법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출발은 구분구조법이에요. 자,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구분구조법 원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 = fx가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여기에 있고, 자,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은 구간을 n등분을 했었죠. 그래서 자, 이게 n등분 되어진 것 중에 k번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잡아가지고서 요것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것의 두께를 이른바 가로의 길이죠. 델타 x라고 잡고 k번째 직사각형이니까 위치를 xk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한 일이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n등분 한 거니까 n등분 되어진 구간별로 직사각형들을 다 구해서 합해준다. 그 다음 우리가 한 일은 다시 구간을 n등분했던 것에서 좀 더 늘렸죠. 무한등분했었죠.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였었느냐면 얘가 바로 함수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얘를 여기에서 넓이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넓이 요소를 먼저 찾아냈다. 그 다음 그 구간별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했죠. 넓이의 합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무한세분된 도형들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넓이가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넓이가.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게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무한세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델타 x가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가로의 길이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의 뭐 종이장보다 더 얇은 정도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x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에 dx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넓이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이게 뭐냐 하는 것만 알아내면은 넓이를 계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한세분했을 때 직사각형의 두께를 우리가 뭘로 잡을 것인가? dx로 잡는다. 그때 높이는 fx로 잡는다. 우리가 지금 선분이지만 선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분이 아니고 두께가 아주 얇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얇은 직사각형이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보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하는 부분에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림을 우리가 x축 위에서 그려지는 걸로만 했는데 함수가 그려지다가 보면 꼭 x축 위에서만 그려지는 건 아니죠.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y = fx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a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까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넓이 요소. 이 넓이 요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잘 보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는 넓이 요소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y dx 내지는 fx dx가 되어지는 거죠. 넓이 요소가. 이게 넓이 요소입니다. 반면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넓이 요소를 여기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나와 있는 그대로 y dx, fx dx가 되겠지만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하는데 밑에 있는 넓이를 y dx를 요걸 잡게 되면 함수값이 몽땅 다 음이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하면 음의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는 얘를 위로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넓이 요소를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때 넓이 요소는 y dx가 아니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y d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x dx가 바로 넓이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 대 묶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넓이 s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a부터 b까지에서는 넓이 요소가 y dx입니다. 플러스 b부터 c까지에서는 마이너스 y dx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 대 묶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좀 따로 띄어서 놓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한 대 묶기 위해서 자, y에다가 절대치 dx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y에 대해서 절대치를 갖다 붙여준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부터 b까지 dx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대 묶어주게 되면 a부터 c까지 y 절대치 dx 또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의 절대치 dx 이렇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할 때에는 그냥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는 이건 넓이도 그림이 x축 위에서 그려지면 무조건 넓이가 되겠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분 값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대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넓이 요소 함수값과 그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두께 dx의 곱에 의해서 우리가 넓이 요소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자, 이번에는 두 개의 함수에서 둘러싸여 있는 함수. 예를 들어 가지고서 y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y g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여기가 x a고 이렇게 여기가 x b라고 합시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넓이 요소를 찾는 겁니다. 이 안에서의 넓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이거에 대한 높이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의 높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는 거니까 gx fx가 되어지겠네요. 이게 지금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높이들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면서 일단 넓이 요소가 gx fx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두께 거의 0에 가까운 두께라고 그랬죠. dx. 그래서 걔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복잡한 듯한 것들을 하나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림이 단순해지게 되면 되게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그림부터 먼저 그려봐야 돼요. 미분보다 적분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림이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2차 함수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x축이 지나서 마이너스 1과 2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2. 자, 그랬을 때 1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이면 대충 여기쯤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그러면 넓이가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음의 넓이, 양의 넓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럼 넓이 요소도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 얘는 그대로. 그렇게 되면 자, 넓이 S는 1부터 2까지에서는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요. 마이너스 y의 dx 이렇게 되셔야 되겠다. 넓이 요소 플러스 2부터 3까지에서는 y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식만 정리해버리면 되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1부터 2까지에서는 마이너스가 달라붙어 있는 이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2부터 3까지에서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의 dx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적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몇 차례 지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넓이 요소입니다. 넓이 요소. 이 넓이 요소. 이 넓이 요소. 전부 다 선생님이 지금 넓이 요소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 요소만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나면은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간단한 적분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X축에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Y축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진 함수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x equal to gy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때 넓이 요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조금 전처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n등분 되었을 때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요 도형에서 요 두께가 이제 델타 x가 아니라 이제 델타 y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 세분을 하게 되면 이 델타 y가 dx로 바뀐다 그랬죠? dy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될 거냐? 넓이 요소는 바로 여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넓이 요소가 되어져요. 이 넓이 요소는 함수값 곱하기 dy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얘가 x가 gy니까 gy dy라고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지? 넓이 요소가 앞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fx dx가 되는 거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gy dy라고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머지 방식은 앞에서 x축과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적분을 하는데 이쪽은 y축을 기준으로 x값이 항상 양이에요. 그렇죠? 항상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x값이 항상 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gy가 여기서는 양이고 여기서는 음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y의 절대치 dy다 라고 해가지고서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달라진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만 기존에 x였다가 y로 바뀌어졌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 x equal to fy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x equal to gy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a부터 b까지 자, 여기 y equal to a 여기 y equal to b 이랬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넓이 요소를 체크를 합니다. 넓이 요소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에 평행한 y축의 수직인 이런 선분이 바로 넓이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g가 f보다 더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g가 오른쪽에 있죠. gy 마이너스 fy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됐죠? 넓이 요소 중에서 중요한 길이를, 직사각형의 길이를 먼저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넓이 s는 gy 마이너스 fy에 곱하기 dy 해준 거죠. 요 두께가 d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dy 붙여주고 우리는 계산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계속 봐와서 알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넓이를 표시하는 방법과 두 개의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절대치가 붙어 있고 여긴 그렇지가 않다. 그 차이점,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문을 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제곱 equal to x 플러스 9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y 구간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로 하고 그 안에서 y축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얘부터 그림 그려봐야 되겠네. 자, 얘는 x equal to y제곱 마이너스 9네요. 그림은 참 단순하게 생겼다. 그죠? 자, 요렇게 y축이 있고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고 지금 요 위치에 x축이 요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어지겠네요. 원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3부터 여기서부터 5까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합쳐서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x축에 평행한 y축에 수직한 요게 바로 넓이 요소가 되어지게 돼요. 이 넓이 요소는 x값이죠. x 그리고 두께가 dy입니다. 요게 지금 넓이 요소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자, 넓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x dy인데 구간에 따라서 음의 x값, 양의 x값 나눠져 있으니까 절대치 이렇게 씌워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y제곱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 걸로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에서는 y제곱 마이너스 9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숫자가 커서 복잡한 듯 하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 충분히 산수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3분의 152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x축에 의해서만 보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y에 대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읽어보고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fx를 3차 함수로 줄게요. fx가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합시다. 시작하는 게 심상치 않네요. fx 지금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역함수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0부터 2까지 ft dt 플러스 인테그랄 f0부터 f2까지 gt dt 이것의 값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 문제. 우리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역함수 구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돼요. 근데 얘를 지금 y라고 놓고 x를 구해주게 되면 x가 엄청나게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런 식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도형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fx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f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예요.
이게 y equal to fx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죠. y축, y equal to 대칭이죠. 2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가 2쯤 될 터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요렇게, x equal to, 요걸 그냥,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y equal to gx라고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우리가 구태여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y equal to x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는 0부터 2까지 접근을 하고 싶대요. 그럼 0부터 2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쯤까지 되어지나요? 이렇게 되어진 이 부분. 요게 우리가 이 식을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F0부터 F2까지래요. F0이면은 2고, F2면 12가 되어지나요? 여기가 12네요. 12. 그러면 GX에 대해서는 F0부터 F2까지, F2는 2고, F2면, F0이면 2고, F2면 12니까 12가 요렇게 해서 온다면 여기쯤 되어지나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네요. 요렇게, 요 부분. 여기서는 요 부분이 바로 요게 얘기하는 B 부분이 되어지겠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그림을 바라다 보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것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 부분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 구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지금 A라는 부분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G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찾아낸 사람들이 있죠.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게 돼요. 같은 넓이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네, 우리가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역함수하고 연관되신 이런 문제, 넓이는 24가 되어지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넓이 요소 따져가면서 넓이를 표시하는 식까지 정리를 다 해놨는데 막상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약간 허탈하기도 해요. 뭔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했었으니까 위로는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